이형성증이나 화생성 변화를 일으킨 세포들을 재분화시켜서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비타민 A와 비타민 D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가 위장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도 소화장애가 있고, 머리가 아픈 분도 위장이 안 좋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분도 위장병을 함께 가지고 있죠. 위장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곳이죠. 위장이 약해지면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함께 자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위장의 건강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염은 급성 위염에서 시작하죠. 뭘 잘못 먹어서 체하고 복통이 생기고 속이 쓰려집니다. 하지만 급성 위염은 금방 낫습니다. 위장의 세포 재생이 왕성하기 때문인데요. 위장의 세포는 3, 4일이면 다 자라버리죠. 보통 소화기관의 세포를 상피세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가 상피세포입니다. 피부도 상피세포고, 위장, 소장, 대장의 벽도 상피세포고, 요도나 질의 표면도 상피세포죠. 외부의 이물질과 자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서 이전의 세포를 빨리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손상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혀나 입천장은 아주 빨리 자라죠. 아침에 뜨거운 국물을 먹다가 입천장이 벗겨져도 오후나 다음날 되면 모두 복구됩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는 세포들에 암이 생기죠. 자주 세포 분열을 하다 보면 오류가 더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급성 위염의 단계를 지나서 위장의 염증이 빨리 복구되지 않고 덜 염증이 번져 있는 상태를 만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체하게 되고 트림도 증가하고 답답함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장의 세포는 정상 상태이고 위장의 모양도 정상입니다. 여기서 염증이 더 진행되고 위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위장의 세포 재생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벽이 얇아지죠. 이 상태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위축성 위염이 더 악화되어서 염증이 진행되면 위장 세포의 모양이 변해버립니다. 원래 위장에는 없는 대장의 세포가 위장에서 혹처럼 자라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장상피화생이라고 합니다.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가 위장에서 변해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화생성 변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성된 세포가 위암의 씨앗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기본적으로 위장의 염증 반응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위장의 새로운 세포 재생이 어려워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치료를 돕기 위한 음식 첫 번째는 위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생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위장은 음식을 녹여서 죽을 만드는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어야만 소화가 잘 되죠.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의 운동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월 성분이 위장의 혈액순환과 운동을 돕게 되죠. 일반적으로 매운 생강을 먹으면 속쓰림이나 복통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생강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하면서도 위장 점막의 혈액순환을 동시에 늘리기 때문에 위장을 보호하는 보호 점액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이 더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위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이 후추, 마늘, 산초, 양파 같은 양념류들인데요. 매운 자극이 위장 운동을 자극하고 위산의 분비를 돕죠. 또 이들 매운 성분들이 대부분 세포의 변성도 억제해서 암을 예방해 줍니다. 대신 이런 매운 양념류는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소량 복용하시고 조금씩 양을 늘리고 속쓰림이 생기거나 복통 혹은 팽만감이 생기면 섭취를 줄이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대추나 결명자, 꿀을 함께 곁들여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레의 원료가 되는 강황도 위장병에 많이 쓰이는데요. 강황이 생강과 기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강황도 생강처럼 위장의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의 변성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카레를 주식으로 하는 인도 사람들의 위암 발생률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카레의 주성분은 커큐민이죠. 커큐민은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이담 작용, 혈압 강화 작용, 진통 작용, 항균 작용도 있죠. 양배추도 위염에 많이 드시죠? 양배추는 주로 속쓰림에 많이 쓰입니다. 양배추에 포함되어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위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위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 즙을 장복하시면 좋습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치료를 돕기 위한 음식,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음식은 알로에를 들 수 있는데요. 알로에는 에모딘이라고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에모딘
에모딘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알로에는 에모딘 외에도 아스틸레이티드 만난이라는 면역 다당체를 함유해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주고요. 알로에 우르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시비지장 궤양 치료에 도움을 주고 항히스타민 작용을 해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알로에는 성질이 차고 변을 무르게 하기 때문에 몸이 냉하거나 설사병이 있으신 분들은 줄여서 드시거나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치료를 돕기 위한 음식, 세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위장대의 음식물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막아주죠. 또 위산을 흡착해서 위벽에 대한 자극을 줄여주기 때문에 속쓰림과 복통 등을 방지하고 위장의 세포 재생을 돕게 됩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만 섭취를 하게 되면 이들 음식이 뭉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면 이들 음식이 뭉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소화작용이 훨씬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의 치료를 돕기 위한 음식, 네 번째는 세포의 변성을 막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장상피 화생은 위장의 세포가 변성을 일으켜서 화생성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이렇게 변성된 세포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저산소 환경이 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세포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암세포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형성증이나 화생성 변화를 일으킨 세포들을 재분화시켜서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비타민 A와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또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한 저령이나 효모, 버섯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위암의 성장을 막아주는 에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밀싹이나 샐러리, 파슬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에피제닌이 셀포라고 불리는 위암 유전자를 차단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의 복용이 위암에 도움이 되는지인데요. 사실 유산균은 위장의 영양이나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산균 음료나 유산균 제제의 복용은 장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유해균이나 독소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장점막이 약해져서 독소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장점막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는 질병을 새는 장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유산균이 이 새는 장증후군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위장의 혈액순환이나 세포 재생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유산균 제제의 복용은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실 위축성 위염 정도만 진단을 받아도 음식을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만 먹는다든지 조금만 더 먹어도 배가 아프고 팽만감이 심해져서 답답하고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시는데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은 만성 위염이 악화되어서 위장의 벽이 얇아지고 위장의 벽이 얇아져서 위장의 힘이 약해진 병이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의 벽이 재생되고 혈액순환이 살아나서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하고요.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 주셔야 면역력도 살아나고 장의 혈액순환도 함께 살아나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